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염수가 가장 먼저 흘러오게 되는 제주 지역 어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산 수산물 소비가 반토막이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제주항 어선 부두에 갈치잡이 어선이 들어왔습니다. 밤사이 잡은 갈치를 실어 나르면서도 어민들은 당장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 먹겠어요? 안 사 먹어요. 일본인들도 지금 안 사 먹는다고 그래요. 나같이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도 끼리끼리 다 하는 상황인데 안 사 먹는다고요. 결국에는 우리만 죽는 일 남은 거예요. 우리만. 저도 걱정이에요. 저도 이 배생활만 하다가 했는데 이거 해보면 이제 단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일당 수입도 잘 안 되고. 곧이어 경매가 열린 위판장. 갈치를 사러 온 상인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난감해요. 장사도 손님도 가뜩이나 없는데 이것 때문에 더 심하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하면서도 가격도 지금 많이 내려간 것 같고. 밤사이 제주 바다에서 잡힌 갈치들인데요. 경매에 앞서 방사능 검사에 통과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내 4개 위판장에서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배에서 수산물 시루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 기관으로 보냅니다. 적합 통보를 받은 수산물만 유통할 수 있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량 폐기 처분됩니다. 5시 55분에 이렇게 결과가 문자로 수협으로 통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방사능 검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위판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제주도는 오염수 방류 개시에 맞춰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수산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주도정은 투명성과 전문성, 공개성을 3대 원칙 아래 제주수산물의 안전에 대해서 신뢰를 강화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주산 수산물 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간 4,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어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는 일본과 가까운 데다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오염수 방류는 사회 전반에 영향이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수산업만 연간 4,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걸로 추산되는 데다 관광업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횟집거리. 점심시간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당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뉴스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그나마 숨통이 튀었는데 이거는 아닌 말로 진짜 날벼락이 날벼락 맞은 거야. 우려는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양 레저 업계는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성수기이지만 이미 예약이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이제 문제의 소지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정치적인 어떤 대처가 필요하고 청정바다를 꿈꾸며 제주를 찾은 사람들도 착잡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주도에 1년에 2-3번씩은 오는 편인데 이제 앞으로 핵 오염수가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패들보드나 서핑보드를 즐기는데 되게 제한이 생길 것 같고 상인과 어민들도 추석 대목만을 기다렸지만 택배 예약 전화는 끊긴 지 오래.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때 되면은 문의 전화든가 주문이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연락도 없고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6, 7월 달은 시작이었고 이제 이 수입이 좀 된다는 이런 달이 돌아왔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방류 때문에 고기 가격도 하락되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 가운데 제주 지역 수산업과 관광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 지역 수산물 피해액만 연간 4,483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 영사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방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때 영사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당장 길을 비키던가 아니면 일본 영상 관계자가 나와서 우리의 사항을 받도록 하시 바랍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와 분노가 깊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인류와 바다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천인 공노할 범죄인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입맛대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가짜뉴스로 매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기 불판을 세척한 뒤 나온 폐수 수천 톤을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폐수를 배출했는데요.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지어진 조립식 건물로 자치경찰과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안에는 세척시설과 컨테이너 상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컨테이너 상자 안에는 고기를 구웠던 불판이 수십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불판 하나에 600원 정도 받고 수거한 뒤 세척하고 나온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해 왔습니다. 배수구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뒤섞인 슬러지가 가득합니다. 이 기름때가 그냥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하수로. 배출된 폐수를 채취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구리와 납 같은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수십 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 이거 하시기에는 그 친환경으로 지금 하신다고. 자치경찰이 이번에 단속한 불판 세척업체는 3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수천 톤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시간당 100리터 이상이 나오는 배출수에는 반드시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관할 당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불판 세척업이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이다 보니 실태 파악도 어렵고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 업체는 10년 넘게 영업하다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유사 업종에 대해 추가 점검을 벌이고 불법 폐수 배출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여수시가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개최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현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막 시기를 4월로 앞당기고 기간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 동안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적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여수세계 섬박람회는 박람회 규모에 비해 개최 기간이 한 달로 짧고 시기도 여름 혹석인데다 기상 변수도 큰 계절이라는 지적 속에 개최 시기와 기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한 달 갖고 되겠나? 너무 아쉽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해볼까? 그건 아직 현재 생각 중에 있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 열린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혹석이 대책 부족 등에 대한 혹평을 받으면서 개최 시기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가량 앞당긴 4월로 조정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개최 기간도 당초 한 달이었던 것을 2개월 개최,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행안부, 전라남도와 개최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들을 감안할 때 계획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람회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기관인 전라남도는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과 개최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람회 개최 시기와 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현재 212억 원에 그치고 있는 박람회 예산의 증액 문제가 선결과제입니다. 선박람회 직접 사업비는 212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다는 지역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국고 건의, 지방비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개최 시기와 기간 확대 방안이 당초 박람회 개최 목표인 미래선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제섬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담아낼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현재 동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무덥겠습니다. 한낮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이어질 텐데요.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 이어질 텐데요.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정도까지 오르면서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서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와 서부 지역 25도, 남부 지역 24도, 성판악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30도, 서부 지역 29도, 산간 지역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섬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수요일인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참고하셔야겠고요. 한편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어제 제9호 태풍 사올라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줄 영향은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변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만큼 태풍 정보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공원 쉼터에 있던 나무 탁자를 훔친 7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태풍 카눈이 북상하던 지난 10일 새벽 5시 반쯤 제주시 1도 2동 신산공원 중앙광장 쉼터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리돼 있던 일체형 나무 탁자 1개를 훔친 혐의로 70대 남녀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탁자들이 서로 포개져 있어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고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개를 산채로 땅에 묻은 주인과 지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 30대 여성과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 키우던 개를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형 돌봄 정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은 서귀포시 비전 지역 아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초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역 연계형 돌봄센터를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4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초와 서귀포시 동홍초에서 각각 4개 교실을 활용해 주중에는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돌봄 모델을 선보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